자, 이제 상가감수 이제 단원으로 시작할 건데, 그걸 하기 시작하는 초입에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걸 해볼 거예요.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도형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었냐면, 중학교 때, 자, 요렇게 반직선 두 개가 시작점을 똑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가지게 되고, 이 한 반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머지 한 반직선이 얼마만큼 회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인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을 이제 붙여보죠. 여기 지금 공통적인 시작점, 이 반직선의 시작점을 O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반직선의 이름을 여기 X라고 여기 붙이고요. 여기 나머지 하나를 P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러면 반직선 OX와 반직선 OP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반직선 OX를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보통 OX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시초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OP, 시초선은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된 걸로 보고요. OP 반직선 이름을 동경이라고 하는데, 동경. 얘는 움직이는 걸로 봅니다. 얘는 회전하는 걸로 봐요. 움직인다고 해서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 O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OP가 회전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OX에서부터 얼마만큼 OP가 회전해서 움직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각도라고 한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각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회전할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각이 있죠? 여기 있는 각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해요. 자, 이걸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양의 방향이에요. 양의 방향이고 플러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회전하는 경우 있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음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자, 각도에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하나 딱 있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그 동경의 위치는 똑같은데 양의 방향으로의 각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음의 방향으로의 각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P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X가 있습니다. OX 시초선이 있어요. 이렇게 양의 방향의 각이 60도. 이렇게 해볼게요. 60도. 그러면 요렇게 양의 방향이 이제 60도인 경우에 음의 방향의 각은 얼마가 될까요? 음의 방향의 각은 이게 한 바퀴 다 돌면 360도잖아요. 요만큼 60도만큼 움직인 거기 때문에 남는 각은 300도겠죠. 그러면 여기에 값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300? 300도? 아니요. 여기 이제 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서 음의 방향으로 가서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00도 이렇게 됩니다. 즉, 이 동경 OP라고 하는 것은 양의 방향 각으로 얘기를 하면 60도가 되고 음의 방향 각으로 하면 마이너스 300도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60도하고 마이너스 300도가 동경의 위치는 똑같네요. 아, 그러네요. 이게 60도 마이너스 300도가 같은 동경의 위치의 각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가. 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더 볼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초선하고 동경, 이게 어떤 동경의 위치를 딱 정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각 60도라는 각을 각으로 각의 위치에 이제 OP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동경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기존에는 이게 60도 위치지 OP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음의 방향 각을 얘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300도도 똑같은 동경의 위치를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동경의 위치인데 서로 다른 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더 다른 각은 없나? 이 동경 OP
OP 변하지 않는다. 이 고정된 동경 OP 고정시켜 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각으로 60도 각도에 있는 이 동경 OP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각은 없나? 60도하고 마이너스 300도 외에 더 있죠. 어떻게 있냐 하면 여기서 이제 일반각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 OP가 회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OP가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해서 다시 OX로 오면 360도죠. 거기에서 60도만큼 더 회전하면 이 OP 위치하고 동일한 위치에 오게 됩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 다음에 반대쪽으로 회전을 해요. 반대쪽으로 X가 한번 회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가 되죠. 한 바퀴 더 회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를 한 다음에 60도만큼 회전을 했어요. 플러스 60도만큼. 그렇게 해도 똑같은 동경 위치에 오죠. 자, 이제 바퀴수를 늘려볼게요. OX에서 시작해가지고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2도, 그러니까 720도를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60도를 더 돌아요. 그때도 동경의 위치는 똑같은 위치에 옵니까? 네. 그죠? 그 다음에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360도, 마이너스 360도로 두 번 돌아요. 마이너스 720도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60도만큼 돌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OP에 오게 되죠. 맞죠? 그러면 회전을 한 다음에 시초선까지 회전을 한 다음에 이 60도만큼만 돌아가 버리면 OP는 어떻습니까? 아, 이게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각을 이 동경이 표현하는 각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때문에요? 회전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각은 360도 회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회전이 포함되어 있는 각이에요. 될까요? 자, 360도는 일반각은 360도 회전이 포함된 각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 OP 동경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각을 이 OP의 일반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각이 하나 두 개가 아니죠. 회전은 100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10번 할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 1000번 할 수도 있고, 10,000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겁니다. 자, 60도라는 거는 명쾌해요. 60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각인데, 60도. 이건 명쾌해. 우리가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아는 각이야. 근데 여기에서 시초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바퀴를 돌고 다시 시초선으로 온 다음에 60도만큼 갔는지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360도 회전이요. 그러니까 360도로 몇 번 회전했는가에 대해서 일반화 시켜주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 회전이 말이에요. 이 회전이 꼭 플러스 방향의 회전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을 해도 괜찮죠. 맞죠? 그리고 n은 0이 됩니까? 안 됩니까? 0도 되죠. 왜냐하면 바로 x 시초선에서 시작해가지고 60도만큼만 가도 같은 위치에 OP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n이 0이 돼도 되네요. n은 0이 돼도 되고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는데 이건 360도 회전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n이 2분의 1 이런 건 됩니까? 안 되죠. 요만큼 돌고 60도만큼 가면 다른 위치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바퀴 깔끔하게 돌아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 정수가 됩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다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각이 뭐냐면 이 OP 동경의 일반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60도일 경우.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는 걸로 한번 써볼게요. 자, 60도라는 거는 얘였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얘를 알파라고 둬볼게요. 얘를 알파라고. 자, 요걸 알파라고 둡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자, 여기 알파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마이너스 360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되겠죠? 알파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얘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여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각,
보통은 이제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 각 또는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 사이 각, 요 사이 각을 많이 얘기해요. 보통은 0도에서 360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가 된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요거를 일반각, 요 OP 동경, 알파도만큼 이렇게 회전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회전한 걸로 회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360도 회전 생각 안 하고, 요거 가장 간단하게 딱 회전한 양, 이걸 알파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OP의 동경은 이 60도가 아니고, 자, 여기가 알파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각, 어떤 OP 동경이 주어졌어요. 동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일반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이 OP 동경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각에다가 회전을 일반화시킨, 360도 회전을 일반화시킨 항을 더해주면 돼요. 그게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각, 이것을 이 OP에 뭐라고 얘기한다? 이 OP의 일반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동경 OP의 일반각이다, 또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다, 동경 OP가 표현하는 일반각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각을 배웠습니다. 그죠?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동경이 주어질 때, 시초선과 동경이 주어질 때, 그게, 그 동경이 표현하는 각을 기존에 우리가 중학교 때 알고 있다는 그 하나의 각으로 표현하는 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의 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동경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일반각, 360도 회전이 포함된 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하나가 아니다 라는 거, 우리 이제부터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볼 부분이 사분면의 각이에요. 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이제 사분면을 얘기를 하죠. 1, 2, 3, 4분면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1, 2, 3, 4분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동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초선과 동경에 대한 각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이 뭐냐면 x축의 양의 방향입니다. 자,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생각해요. 시초선. 그 다음에 동경을 생각할 수 있는데, 동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동경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1, 4분면 영역에 있죠. 이럴 때 이 OP가 나타내는 각이 있지 않습니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뭐라고 한다? 1, 4분면의 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지금 만약에 이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동경은 지금 어느 영역에 있습니까? 2, 4분면의 영역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뭐라고 하냐면 2, 4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3, 4분면, 4, 4분면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동경 하나가 나타내는 게 하나의 값에 각 하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영역에 있을 때 OP가 그때의 각을 우리가 그 각의 범위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각의 범위를 얘기할 때 중요한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알아볼 건데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만약에 OP가 이렇게 Y축 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네, 답은 어느 사분면의 각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이 1, 4분면의 점인지 2, 4분면의 점인지 또는 3이나 4, 4분면의 점인지를 얘기할 때, 이 X축과 Y축 상에 있는 점, 예를 들면 이 위에 있는 점, 이런 점은 어느 사분면에 있다고 배웠죠? 어느 사분면에도 있지 않죠. 축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경이 축상에 있게 되면, X축이나 Y축 상에 있게 되면 어느 사분면의 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분면의 각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우선 1, 4분면에 대해서 이렇게 1, 4분면 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써볼게요. 1사분면의 각은, 1사분면의 각은, 1사분면의 각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걸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요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각은 요 각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 이 동경이 얘기하는 각을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동경이 얘기하는 각, 일반 각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타.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아주 중학교 때 배웠던 직관적인 각에 대한 얘기만 생각하면, 각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X축, 이 P가 X축 상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Y축 상에 있을 때까지, 이걸 넘어가 버리면 2사분면 넘어가 버리고, 이 X축 상에 있을 때보다 더 내려가 버리면은 4사분면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요까지 회전할 때가 1사분면에 가게 될 겁니다. 맞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기서 이제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위치를 좀 더 이쪽으로 써볼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이 0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90도 사이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0도가 될 것이고 이게 90도가 되잖아요.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일반각으로 표현한 게 아니죠. 몇 번 회전한 다음에 이 위치로 오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 위치가 여기서 3번 회전하고 이 위치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회전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 줘야 된다. 이제부터 각은 일반각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그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로 해야 돼요. 요 각 사이에 동경이, 이 각 사이에 있을 때, 동경이 이 사이에 있을 때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방식으로 또 계속 해보면 2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될까요? 2사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90도, 그리고 180도까지. 자, 여기가 90도가 되죠. 보세요. 요까지 90도, 180도, 여기가 270도, 한 바퀴 도돌면 36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90도. 그렇죠? 세타.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여기 도예요. 더하기 180도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기까지가 2사분면의 각이죠. 3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돼요? 3사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그리고 세타. 그리고 여기서는 요 270도까지. 요 범위죠, 요 범위. 그렇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이렇게 됩니다. 4사분면의 각은요. 4사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2, 3, 4분면의 각이 될 수 있는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문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 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각은 어떻게 되겠는가?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인가? 각인가?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여기이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부분의 각을 우리 일반각으로 써야 되겠죠. 그죠?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맞겠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로 쓸 수 있어요.
이게 2,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됐을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각,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이 변들을 전부 다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분의 세타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그렇죠?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360도 곱하기 n이 되면 이 부분은 그냥 회전을 하고 그 자리로 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각을 가지고 어느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 알기가 쉬웠어요. 왜냐?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범위까지, 요 범위까지, 이 범위까지, 이 범위까지가 얘를 0도라고 본다 그러면 얘는 90도, 얘는 180도, 얘는 270도, 또는 얘는 360도도 되는 거죠. 한 바퀴 돌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회전을 한 다음에는 그 자리로 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리 한 바퀴 돌면 0도가 돼버리는 거니까 360도는 어떻습니까? 위치를 변화시키질 않아요. 360도 회전에 대한 거 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이 90도와 180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몇 사분면의 각임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120도 곱하기 n, 120도 곱하기 n은 어떻게 됩니까? 0일 때는 0 좋아요. 1일 때는 120이죠. 여기 있겠죠. 그리고 2일 때는 240이에요. 여기 있어요. 3일 때는 360이죠. 여기. 이건 뭐냐면은 이게 1, 2, 3, 1, 2, 3 할 때 뿅뿅뿅뿅뿅, 이게 어떻게 되는 거? 120도니까 0일 때 뿅뿅, 뿅뿅, 그리고 240이면 여기 뿅뿅뿅뿅뿅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움직여요. 이게 1, 2, 3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n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죠. 이 값이.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30도, 60도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딱 고정되게, 이 부분 빼버리고 남는 숫자로 어느 한 군데 정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뿅뿅뿅 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지금 딱 어느 한 사분면으로 나올 것 같지도 않네요. 오케이. 근데 거기다 숫자까지 더해야 돼. 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석이 어려운 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120도 곱하기 n이라는 것이 360도 회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출몰하는 것 때문에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면 120도 곱하기 n을 완전히 360도 한 바퀴 도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형태를 바꿔보면 어때요? 그러면 해석이 엄청 쉽겠죠. 그러면 110도 곱하기 n을 360도 곱하기 얼마로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n이 3의 배수가 되면 되죠. 맞아요? n이 3의 배수가 돼버리게 되면 360도 곱하기 어떤 숫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해석이 쉽죠. 그래서 우리가 n을 몇 개로 나눕니다. n을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n을 3m이라고 해볼게요. 3의 배수예요. m이 정수. 그럼 얘를 대입을 해버리면 이 3분의 세타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자, 요 부분 먼저 해줄게요. 3m을 넣어주게 되면 120도 곱하기 3의 m이 되니까 360도 m이 됩니다. 더하기 30도 되고 3분의 세타, 그리고 360도 곱하기 m 더하기 60도. 그러니까 360도, 30도, 이거는 회전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각도가 30도하고 60도 사이에 있게 되는 거네요. 30도 여기, 60도 여기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사분면에 각이 됩니까? 1사분면에 각이 되죠.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두 번째가 나오죠? n은 3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n은 전체 정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의 배수인 거하고 3의 배수가 아닌 건 어떻게 나눕니까? 3으로 나눴을 때 0이 되는 게 3의 배수죠.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거, 3으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례차례 3m 플러스 1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n이 3m 플러스 2일 때로 나눕니다. 그러면 3m 플러스 1일 때는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120도 곱하기 3m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120도 곱하기 3m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3m 플러스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360도 M 더하기 120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계산이 양쪽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은 360도 M 더하기 120 더하기 30이 될 겁니다. 그러면 360도 M 더하기 150이 되죠. 여기 오른쪽은요. 360도 M 더하기 120 더하기 60이 됩니다. 그러면 360도 M 더하기 180도가 나오죠. 자, 여기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3분의 4 써보면 이렇게 되죠. 자, 360도 M 더하기 120 더하기 30, 그죠? 150도. 3분의 4. 그 다음에 360도 M 더하기 120도 더하기 80, 180도. 그럼 어느 위치에 있어요? 150은 요쯤, 180도는 여기. 그러면 2, 4분면의 각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M 플러스 2는 어떻게 되느냐? 120도 곱하기 3M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360도 M 좋아요 더하기 24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좌변 같은 경우는 240 더하기 240도 더하기 30도 될 거고, 우변 같은 경우는 240도 더하기 60도 이렇게 되겠죠. 다시 지금 방금 계산한 결과 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60도 M 더하기 아까 240이 된다 했습니다. 240 더하기 30은 270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0도 M 더하기 240 더하기 60이라고 했어요. 그럼 300도. 그러면 270부터 시작해가지고 300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요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몇 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세타는 1, 2, 4분면의 각을 나타내죠. 각을 나타냄. 나타낸다. 각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의 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일반각에서 마지막 토픽.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 부분입니다. 동경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경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타내는 각이 있겠죠. 그죠? 근데 동경의 위치, 동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일반각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그럴 때, 그 각은 뭐 다양한 각을 나타내겠지만, 동경의 위치가 딱 하나 정해지면 그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렇게 동경을 하나 잡았다고 해볼게요. 이 동경을 이렇게 잡았다고 했을 때, 이 동경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한은 얘가 나타내는 각인 그대로예요. 근데 동경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서 동경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동경 사이의 위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각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동경의 위치에 따른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일반 각의 관계, 이것을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합니다. 그죠? 위치 관계는 그림으로 나오겠지만 그에 따라서 나타내지는 각각의 일반 각 사이의 관계는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두 동경이 일치할 때예요.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동경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또 다른 동경도 그 위에 똑같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하나의 각을 알파, 여기 지금 이 알파는 여기 최소한으로 우리 지금 그 일반각을 만들 때 우리가 쓰는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간단한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각도, 이걸 베타라고 해볼게요. 두 개 각이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각,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일반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가장 간단한 각이 크기가 같게 되겠죠. 동경이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몇 바퀴 회전하고 여기 왔는지 몰라요. 이 동경은. 마찬가지로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두 개가 뭐냐면 그 회전 외에 붙는 일반각에서 보면은 있는 가장 간단한 각 있지 않습니까? 그 각은 같아요. 알파하고 베타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자, 두 동경의 각을 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회전만 남겠죠. 그죠? 왜? 회전을 한 다음에 그만큼 좀 더 가는 각이 똑같거든요.
그럼 좀 더 가는 각은 두 개 같으니까 빼버리면 없어지겠죠. 그리고 회전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알파에서 베타. 베타에서 알파를 뺀다 해도 상관없어요. 자,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회전만, 360도 회전만 남습니다.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입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동경이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한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경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각,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각에 대해서 알파 베타를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요 각의 이 부분을 알파라고 하고요. 요렇게 요 반대쪽에 있는 거를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알파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각은 자, 가장 간단한 각이 알파하고 베타고요. 몇 바퀴를 회전하고 이 동경이 여기 와 있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면 이 각에 대한 거. 자, 여기 지금 얘기하는 알파하고 베타는 여기 가장 간단한 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지금 이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알파하고 베타 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부분 약간 보완 설명을 더하면 알파하고 베타 이걸 이제 시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반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알파하고 베타는 또 그림상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각을 표현하는 부분이지만 이 알파하고 베타는 모두 일반각입니다. 일반각이에요. 여기에서 동경 위치에서 알파하고 베타는 여기서 일반각입니다. 예,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조금 명쾌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가 36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 알파 이 일반각에 대한 부분인데 그림상은 이렇게 정반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각에 대한 부분으로 알파, 베타를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그림상에 있는 부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각으로 표현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림상으로 두 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보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 각이, 여기에서 알파가 요만큼이고, 알파가 이렇게 돼 있고, 베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녀석이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까지 각 있죠? 여기에서 요까지 각. 이 각은 180도입니다. 근데 이게 180도인데, 이 각은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면 되는 각이죠. 맞죠?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180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냥 180도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번 회전한 다음에 여기 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360도 회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곱하기 n, 그리고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되겠는 거죠.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입니다. 그러면 동경 이렇게 되겠죠. x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하면 자, 요렇게 동경이 하나 있을 때 여기에 x축이 대칭적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요 1, 4분면에 있는 동경 요거에 대한 걸 각을 베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 4분면에 있는 대칭된 요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대칭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자,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죠. 그리고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만약에 이 각이 여기를 그러니까 요 동경, 이 4, 4분면에 있는 동경을 시초선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초선으로 하고 x축을 동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각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 각이 얼마죠? 이 각이 베타가 되죠. 맞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파가 여기 요만큼인데 여기에서 베타만큼 더 가면은 한 바퀴를 완전히 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360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x축에 대해서 동경이 서로 대칭일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얘기를 해요. 360도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몇 바퀴 돌고 여기 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곱하기 n을 해서 360도 돈 바퀴수 더하기 한 바퀴 더 돈
360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정수 n 곱해주면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x축에 대한 대칭 부분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동경 하나를 이렇게 보면 나머지 동경은 이 y축에 대해 가지고 대칭인 걸로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 4분면까지 가 있는 이 각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 가 있는 각도를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각을 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각이냐면 이 각과 이 각은 같죠.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본 이 각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각이 베타가 됩니다.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이만큼인데 그게 베타만큼 가지면은 18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나오게 된다고요? 180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180도가 아니라 360도 회전한 걸 고려해 줘야 돼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동경이 직선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일 때입니다. 그러면 y 꼴 x 선을 먼저 한번 그려 볼게요. y 꼴 x선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게 y 꼴 x예요. 자, 그 다음에 대칭인 선들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이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동경이 하나 있다 생각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y 꼴 x 대칭이면 동경이 이렇게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동경에 대한 부분의 각을 뭐라고 하냐면 이 각을 베타라고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이 각 요렇게 한번 크게 해 볼게요. 이 각을 알파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또 같은 각을 잡을 수 있죠. 자,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각이 베타예요. 그러면 이 각이 뭐가 됩니까? 여기 요만큼 각이 이 각도 베타가 되죠. 그러면 이 각은 알파, 조금 더 가면 베타. 근데 다 가버리면 딱 직각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요? 90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냥 90도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일반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360도 회전을 고려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가 된다고요? 90도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5가지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외에 좀 더 다른 형태로 동경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5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게 유도되는지 원리를 알면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이 5가지 외의 관계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두 일반각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점 또 이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각 세타의 동경과 각 3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보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단 세타는 0보다 크고 360도보다는 작다.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진짜 온갖 각을 다 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각도를 제한합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제한된 조건, 각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평소부터 면밀히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다 라고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우리 보면 각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이 각이 세타라고 하고 이 각을 3세타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일직선상에 있는 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80도가 되더라. 그런데 180도인데 180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 일반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몇 바퀴를 돌고 여기 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3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어떻게 된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됩니다. 되겠죠? 그럼 좌변은 2세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2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이고요.
세타에 대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는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90도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해줘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가 세타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세타가 말이에요. 0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60도 사이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세타라는 게 뭐라고요? 180도 곱하기 n이네요. n 더하기 90이네요. 바꿔볼까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뭐만 알면 됩니까? 식이 나왔어요. 뭘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내요? n을 모릅니다. n이 얼마만큼 되는지 몰라요. 정수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n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 이 선택식을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대입하는 방식을 씁니다. 뭘 구하기 위해서? 이 n을 구하기 위해서. n을 구하면 세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0도 그리고 360도 나오겠다. 그러면 90도를 양쪽에 빼줄게요.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180도 곱하기 n 그리고 90도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360에서 90도를 빼면 270도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양변을 어떻게 해줍니까? 180도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180도로 나눠주면 자 180분의 90은 뭐가 나오죠?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제 단위 도는 다 약분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180분의 270은 어떻게 나옵니까? 180분의 270은 9로 나누면 돼. 00 날라가고 9로 나누면 2, 9, 18, 9, 2, 18, 그리고 9, 3, 27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2분의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80도 분의 27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은데 n은 정체가 뭐죠? 정수입니다. 정수. 얘 정수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0.5고요. 2분의 3은 뭐가 나오죠? 1.5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요렇기 때문에 n은 뭐만 가능해요? 0하고요. 1만 가능합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시 대입이 어디에 돼요? 요로 대입이 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세타는 뭐가 됩니까? 세타는 0을 넣었을 때 90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1을 180 더하기 90이니까 270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의 각이 나오게 됩니다. 범위도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